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9시 39분 46초 막 지나고 있고요. 자, 이번 코너는 중동에 대한 오해와 편견 그리고 궁금증까지 풀어드리는 코너입니다. 중동백과사전 김영미 국제분쟁지역 전문 PD 오늘은 전화 연결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래는 항상 스튜디오에서 뵙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최근에 좀 심각해져서 오늘은 좀 부득이하게 전화로 연결을 하게 됐다는 점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은 이 최근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던 말리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사실 이 말리는 중동이 아니라 아프리카에 속해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왜 이 시간에 말리 이야기를 하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이번에 이 말리에서 발생한 군부 쿠데타에 중동 무장단체의 영향력이 들어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말리라는 나라는 서아프리카에 있지만 그 말리가 이렇게 니은자로 생겼는데요. 네. 그 니은자 밑에 있는 것보다 위에 있는 북부 지역이요. 이쪽에 중동 쪽에 있는 각종 이슬람 단체들이 그동안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 있었던 이유는 IS에 대한 격퇴 작전이라든지 또 그동안 힘을 못 쓰고 있던 알카에다 세력들이 말리 북쪽 지역에 많이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다기보다 또 어떻게 보면 피해 있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네. 그 2011년에 아랍의 봄이 벌어지면서 리비아에 있었던 또알레그족이 있었어요. 그들을 이제 고용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까다피 리비아의 대통령이었죠. 근데 네. 이 사람이 사망을 하면서 쉽게 말해서 고용주를 잃게 되었는데요. 또알레그족이 까다피의 용병이었어요. 근데 이 고용주를 잃어버린 또알레그족이 총하고 이런 무기들을 들고 갈 곳이 없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남쪽으로 이제 내려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안착한 곳이 바로 그 말리의 북부 지역이었고 이제 무기를 가진 또알레그족이 거기에 안착하면서 또 그 중동 쪽에서 피신해왔던 이슬람 급진 무장단체들 이런 사람들이 그쪽으로 또 모여들게 되고 이 무기와 무장단체들의 이 사람들이 모이면서 이 쉽게 말해서 무장단체들의 피신처가 되고 이러면서 세력들이 커지게 되고 그러면서 또 중동 지역에서 기부금, 테러 지원금 이런 것들도 그쪽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세력들이 점점 커지게 되고 중동과 연결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동 무장단체들과 이 접선이 되고 그 말리와 중동이 연결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번에 군부 쿠데타가 나게 된 것도 이슬람 무장 세력들의 뒷배를 이용한 그런 군부 쿠데타로 지금 보여지고요. 현재 그 말리의 국민들이 기존의 대통령이 무능하고 부정부패가 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세력들이 정권을 잡음으로써 말리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지금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군부 쿠데타가 환영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일어난 말리의 군부 쿠데타의 어떤 배경에 대해서 이제 큰 틀에서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가 많아지면서 이제 말리에서 세력이 커졌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세력이 커지면서 아예 말리를 점령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까지로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 상황이? 네, 말리는 종족도 좀 다양하고요. 예. 또 그동안 사실 쿠데타가 거기가 첫 번째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8년 전에도 대위가 한번 쿠데타를 일으킨 적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잡은 정권이 지금 현 정부였는데 그 정부조차도 부정부패로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무장 세력들이 힘을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새로운 그 무장 세력들이
그래도 국민들과 좀 가까이 가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썼거든요. 아. 이들이 그 알카에다나 이런 그 무장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국민에 가까이 가는 그리고 서민들과 가까이 간 그런 정책들을 쓰면서 민심을 얻게 된 게 가장 큰 실책인 거죠. 그동안 정권에서는 이 무장단체들이 그렇게 클 동안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 그것도 가장 큰 실책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말리는 사헬지대라고 해서 그냥 가면 그냥 빨간 흙 그런 사막지대 같은 곳이에요. 네. 그래서 니은자 모양으로 생겼다고 그러는데 북쪽 지역은 정말 손댈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넓은 땅이거든요. 그래서 현 정부가 그곳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었던 것. 그러다 보니까 현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말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은 어느 쪽인지도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도 워낙 뭐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뭐 IS도 있고 뭐 알카에다, 탈레반 굉장히 거론하기 힘들 정도로 종류가 많은데 혹시 뭐 밝혀진 성격이라든지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은 아마도 연합단체처럼 생긴 것 같아요. 네. 어느 한 단체가 세력을 잡은 것 같지 않고 지금 현재는 말리의 군부 세력 플러스 이슬람 무장단체의 연합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 그 북아프리카 쪽을 마그리브라고 부르는데 알카에다 마그리브 지부 더하기 피해온 IS의 잔존 세력 더하기 또 기존의 이집트 이쪽에서 잔존하던 급진 이슬람 세력들 네. 그다음에 중동 본토에서 활약하던 격퇴된 잔존 세력들 이런 사람들 쉽게 말해서 본토에서 활약하다가 잔존한 그러니까 격퇴돼서 쫓겨나왔던 세력들이 연합된 형태라고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지금 정권을 잡게 되면 이들이 서로 말하자면 정파 다툼이 또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피바람이 불게 되고 이것 또한 정권 다툼이 일어나게 됐을 때는 또 그 다음에 또 혼란한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궁금한 건요. 어떻게 이 아프리카 말리 군부에 극단주의 세력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나? 그러니까 군부와 이슬람 무장단체가 어떤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에 좀 뭔가 손을 잡은 부분, 결탁한 부분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그들이 서아프리카 말리 쪽으로 올 때는 빈손으로 온 게 아니라 그 이슬람권 안에 있는 기부금이라든지 또 무기라든지 이런 돈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기존의 토착 군부 세력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없거든요. 물론 이제 서방 세계, 특히 여기가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프랑스나 미국 쪽에서 군인들을 훈련시켜 주긴 하지만 네. 개인에게 돈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쪽 이슬람 무장 세력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개인에게 돈도 주기도 하고 또 이들과 협력해서 뭔가 개인적 이익도 주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군부 세력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전형적인 그 이슬람 급진 세력들이 세력을 확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군부 세력 안에도 많이 침투해 있을 거고 혹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욕망에 사로잡힌 군부 세력 중에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그런 작전을 썼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전에 피디님께서도 저희 시간에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을 다루면서 이 극단주의 세력이 뭔가 사람들을 결속시키고 세력을 모으는 방법으로 어떤 이렇게 자금력 그리고 무기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사람들을 모은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자, 그리고 이것도 궁금한데요. 아프리카에 뭐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만 왜 하필이면 말리인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말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통제력이 전국에 걸쳐서 곳곳에 통제가 되지가 않는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남쪽은 수도 버마코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데 북쪽의 그 사헬지대 그 사막은 더 어마어마한 땅들이 정부 통제력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엔 평화 유지군이 들어가서 전투도 하기도 하고 또 독일군, 프랑스군들이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급진 세력들, 그냥 무장단체들과 전투도 벌이지만 그때뿐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숨어있기 딱 좋은 그런 사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가 무장 세력들이 숨어있기가 굉장히 좋고 자기 세력들을 뭔가 키우기가 좋은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주민들한테 이슬람 율법을 설포하면서 그래야 굉장히 정직하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주민들을 포섭하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거든요. 네. 주민들 대부분이 그 교육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 이슬람 율법을 선포하면서 이슬람 학교 마드레사를 세우고 그러면서 마치 교육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주민들을 사로잡기도 하니까 주민들을 통해서 이슬람을 설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세력을 확장하기가 굉장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 급진 세력들한테는 세력을 확장하기에는 아주 안성맞춤인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 지금 뭐 국제사회에서도 말리에서 이슬람 세력이 이렇게 영향력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긴 합니다만 아까 PD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군부 쿠데타가 어느 정도 내부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끼치진 못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앞으로 뭐가 문제냐면 말리가 그 외국인 납치라든지 그런 본고지 중에 하나거든요. 네. 작년에 부르키나파소에서 우리 한국인이 납치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살려갈 뻔한 곳이 바로 이 말리거든요. 예. 말리가 이렇게 이슬람 급진 세력의 본고지가 됨으로써 그쪽 지역이 치안도 위험해지고 또 외국인 납치라든지 인질 사건이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곳이거든요. 이런 사건들이 앞으로 계속 벌어지게 되고 제일 걱정되는 것은 중동 지역에서 IS 격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된다 한들 북아프리카 쪽이 다시 풍선 효과로 위험해지는 상황이 되고 이슬람 무장 세력들은 여기서 다시 털을 잡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동안 중동에서 국제사회가 테러 조직을 없애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국제 안보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코로나19 상황들이 정부가 도저히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굶주림과 또 사회 전반적인 것들이 정부의 무능함으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그나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는 거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 네. 이런 부분들이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통제가 되지 않는 것 이런 것 또한 딜레마가 아닐 수 없어요. 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이 지금 기아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라도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 참 안쓰러운 일인데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조금의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다면 이런 잘못된 선택을 국민들이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의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혼미로 막을 거 나중에 가래로 막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네. 프랑스라든지 또 유럽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아프리카의 말리라는 나라를 어떤 새로운 극단주의 세력의 어떤 보급처, 양성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국제사회가 우려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PD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네, PD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미 국제분쟁지역 전문 PD와 함께했습니다.